자, 앞에서 전두환 정권 배웠는데 전두환 정권은 7년 한 번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전두환 정권이 끝나갈 무렵에 좀 시끄러워집니다. 일단 전두환 정권이 폭압 정치를 계속해요. 자기한테 비판하면은 고문을 하거나 잡아다 감옥에 넣고 등 전두환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5.18 때 피해를 입은 광주 시민들은 전두환이 원수겠죠. 그래서 전두환이 어디 해외에 나갔다 이렇게 들어와서 공항에서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차가 여러 대가 있었대. 그래서 전두환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분장을 시켜서 여러 개 나눠서 탔대요. 언제 어떻게 테러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전두환이가 서울시내를 쭉 가면은 양쪽에 꽃을 든 시민들이 태극기랑 함께 흔들도록 시키게 할 정도로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그런 모습이 강했고, 실제로 본인한테 저항을 하면 폭압 정치를 했었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비리도 많이 저질렀습니다. 몇천억 해먹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산골짜기 절에 들어가서 참회하고 나오기도 했었고, 청문회까지 열릴 정도로 비리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다가 결정타가 하나 딱 터지는데, 부천 경찰서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던 어떤 여대생이 있거든요. 이름이 권인숙인데 그 여대생이 성고문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문귀동이라고 하는 경찰인데, 이 문귀동 경찰이 이 권인숙 여대생을 고문을 하는데 하지 말아야 될 성적인 고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원래 조용히 묻힐 뻔했는데 이것이 또 이제 많이 밝혀져요. 일단 그 당시 때 언론에 이렇게 내보내라고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 당시 보도 지침이에요. 보도 지침으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전두환이 기사는 이런 식으로 내라고 가이드해 준 거였죠. 그래서 검찰이 발표한 내용만 보도해라. 그리고 검찰 발표 전문은 꼭 실어라. 성추행이라 하지 말고 성모욕행위라고 해라.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사를 내보냅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있다고 판단한 변호인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 분이 아주 유명한 변호인인데 조영래라고 하는 유명한 변호인인데, 이 변호인이 이것을 많이 도와주게 됩니다. 이 분이 권인숙이고, 이 분 같은 경우는 조영래 씨 같은 경우는 유신 체제에 저항하다가 감옥도 갔었고, 전태일이라고 뒤에 나옵니다. 노동운동 하려고 온몸에 기름을 끼얹고 자살한 사람이 있거든요. 전태일 평전을 쓴 사람이기도 하고 인권 변호사야. 부인도 서울대 나오고 유명한 사람이지만 인권 변호사로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43살인가 폐암으로 죽은 사람인데, 요 분 자체도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인데 요 권인숙을 도와주기 위해서 되게 뜁니다. 근데 여러 정황에 의해서 이 권인숙의 성고문 사건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요 끌려가는 이제 문기동 씨인데, 문기동 경찰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가위 들고 있죠? 저 새끼 저거 잘라버려라고 하는 거 같죠, 아무래도. 그래서 요 사건이 86년도 일이었는데 아주 시끄러워져요. 그러자 전두환은 이 성고문 사건 배후에 또 역시 누가 있다. 북한이 있다. 북한 공산당이 배후에서 사회를 혼란시키려고 이것을 또 조장하고 있다라고 또 뒤집어 씌워버리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오히려 더 시끄러웠었던 것이 요거예요. 그러니까 독재 정권의 비장의 카드는 빨강이야. 쟤네들이 나한테 독재에 저항을 하는데 저 배후에는 빨갱이들이 있다, 빨강이들이 있다.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앞서도 몇 번 나왔었죠. 이 성고문 사건도 그런 식으로 뒤집어 씌우려고 했지만 여러 변호인들의 노력에 의해서 아니다, 성적인 고문이 있었다라고 밝혀지면서 이 사건이 아주 커지고 전두환 정권의 도덕성에 먹칠을 하게 되죠. 성고문 정권, 고문 정권, 성고문 정권 해서 전두환을 아주 그냥 곤혹스럽게 만들죠. 그 주인공 권인숙 여대생, 요 분은 나중에 이 일을 계기로 남녀 평등, 남성 여성 평등 그런 인권 운동에 많이 헌신을 해요. 그러다가 지금 말고 바로 직전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와서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까지 했었던 사람이 권인숙 씨예요. 이쯤 되니까 사람들이 지금 간선제잖아. 전두환 대통령이 간선제로 선거인단에 의해서 7년짜리 한 번 하게 돼 있죠. 그럼 그 임기가 끝나면 또 선거인단에서도 누군가를 뽑아줘야 돼. 지금 정황을 봤더니 전두환과 같이 쿠데타 일으켰던 노태우가 친구한테 인수인계 받아서 대통령이 될 확률이 아주 높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야, 노태우 안 된다,
전두환 정권의 연장이다 해가지고 시민들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합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은 시민들 뭘 요구했다? 직선제. 한마디로 체육관에서 뽑은 지들끼리의 체육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뽑겠다. 직선제 달라. 이 전두환 새끼야. 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직선제 요구. 근데 이런 분위기가 별로 안 좋지. 전두환 입장에선. 근데 결정타가 빵 터집니다. 오늘 배울 가장 중요한 단어. 서울대를 다니던 박종철이라는 애가 잡혔어. 얘가 박종철이거든요. 잡혔는데 민주화 운동하고 도망치던 선배가 어디 있는지 은신처를 빨리 대래. 어디 숨어 있는지 빨리 불라 이거야. 근데 박종철이 의리 있게 안 불었나 봐. 근데 물고문을 받습니다. 물고문을 받다가 치사 사건. 물고문 받다가 죽는 일이 발생을 하게 돼. 이걸 고문치사 사건이라 그러는데 87년 1월 달이에요. 근데 전두환 정부가 사람이 죽었잖아. 그것도 서울대생이고 대학생이 물고문 받아 죽었다라고 발표하면 난리가 난단 말이야. 안 그래도 성고문한다고 난리가 났는데 고문하다가 대학생까지 죽였으니 말이 되겠어? 그래서 은폐, 숨기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죽었으니까 뭔가 발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발표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조사해보니까요, 책상을 탁 치니까 이 새끼가 억 하고 죽었어요. 라는 말을 합니다. 책상을 탁 하고 치니까 박종철이가 억 하고 죽었다. 여러분 한번 실험해보세요. 책상을 탁 하고 쳐보세요. 죽는 사람 있나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핑계를 대더라도 좀 그럴듯한 핑계를 대는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버려요. 그래서 요 발표가 있고 난리가 납니다. 이거 뭔가 있다. 이 새끼들 뭔가 꾸미고 있다. 말이 되느냐? 탁하고 치는데 억하고 죽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 앞에 봤던 사진이죠. 남영동인데 5층 작은 창문에서 이 박종철을 고문하다가 죽어버립니다. 이것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고, 그래서 난리가 났어. 성고문 정권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다가 전두환이가 사람들이 자꾸 이제 직선제 하자고 요구하니까 발표를 합니다. 4.13 호혼이라고 그래요. 4월 13일 날 발표했기 때문인데 국민들의 직선제 요구에 대해서 뭔가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요. 직선제 합시다. 이거 아니면 꺼지세요.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전두환의 답변은 눈치챘죠? 꺼지세요 였습니다. 그래서 4월 13일 날 호혼을 발표합니다. 호혼이 뭐냐면 지킬 호 헌법헌. 나는 헌법을 지키겠다라고 좋게 표현을 했지만 이것은 뭐 8차 개헌이 있죠. 아까 전두환 몇 년 하게 돼 있는 거? 7년. 그리고 간선제로 하게 돼 있는 이 8차 헌법 요거를 지키겠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이 말은 나 전두환 지금 8차 헌법 가지고 대통령 해먹었는데 노태우한테도 이 헌법 그대로 권력을 승계해 줄 거야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말이 좋아 4.13 호혼 조치지 나는 간선제로 내 친구들 두루두루 해먹을 거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발표하면서 간선제를 하겠다. 고수 지키겠다. 그리고 개헌, 헌법 개정하는 거 논의하는 거 일체 금지시키겠다. 찍소리 하지 말고 받아들여 새끼들아 라는 것이 그 유명한 4.13 호혼입니다. 그 당시 신문이에요. 현행 헌법으로 정부 이양 노태우한테 넘겨주겠다. 현행 헌법으로 정부 이양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전두환이가 굴복하지 않고 나는 대통령 선거 원래 하던 대로 할 거야. 내 친구 전두환 물려줄 거야 라는 선언이 4.13 호언입니다. 이런 찰나에 우리 앞서 기억납니까? 유신헌법에 저항했었던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사제가 신부님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신부님들 모임인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에서 폭로를 합니다. 뭘 폭로하냐면 아까 좀 이상한데라고 묻혔었던 요 박종철 사건 있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폭로를 해요. 이거 조사해봤더니 은폐된 거다. 축소된 거다라고 폭로를 해요. 이 박종철이 책상을 탁 치니까 억하고 죽은 게 아니고 그때도 이상했지만 진짜 아니더라. 오히려 이 박종철이 고문을 받다가 물고문을 받고 숨을 멈췄다라고, 그리고 경찰이 이거를 은폐하고 축소시켰다라고 폭로를 합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지. 야, 전두환 정권 사람 성고문하는 정권에다가 대학생을 물고문해서 죽여버리는 고문 정권이다. 살인 정권이다. 이런 정권 직선제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개새끼들 밀어버려야 되겠다 라고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났는데, 이 사건을 6월에 일어났기 때문에 6월 민주항쟁이라 불러요. 그래서 조직을 만듭니다. 사람들이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졸라기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요구는 직선제를 요구한다. 그리고 전두환 꺼져라 이 살인마야 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 당시 시작이었고, 그래서 막 운동을 하고 있어서 직선제 개헌, 호헌 철폐, 직선제 개헌 막 이런 거 하고 있었거든. 근데 시위 도중에 이번에 연세대생 이한열이
시위 도중에 최루탄에 맞고 죽진 않았지만 뇌사 상태에 빠져요. 뇌사 상태는 의식을 잃은 거야. 6월 9일 날. 사진 볼까요? 요게 신부님이 지금 박종철 사건의 진상을 알리는 거고, 요 신부님도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웃겨요. 다른 신부님들이 민주화 운동하면서 박정희 때 한 번씩 다 감옥을 갔었거든. 그래서 신부님한테 신부님 이번에 신부님 갈 차례입니다 해가지고 신부님 발표하고 감옥 가세요 해가지고 요거 발표하고 나중에 감옥에 갑니다. 근데 용기 있게 그래 내가 할게 하고 발표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부님들 나름대로 의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 이한열이 시위 도중에 최루탄 맞고 죽습니다. 이게 영상도 있고 사진도 있어요. 여기 연세 이렇게 써있죠. T. 최루탄이 쭉 날라오는데 딱 맞고 피를 흘리고 의식을 잃은 모습 보이죠. 이게 확대해서 좀 안 보이지만 눈이 동공이 풀렸어. 옆에 있던 친구가 쓰러지는 이한열을 끌어안고 있는 모습인데 병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을 갔는데 의식을 잃고 누워있게 되죠. 최루탄이 뭔지 알죠? 이렇게 시위하는 사람들한테 빵빵빵 써서 연기를 피워서 매캐한 냄새로 도망치게 하는 시위를 좀 못하게 막는 도구였는데 이걸 머리에 맞고 의식을 잃습니다. 또 죽었어. 이렇게 의식을 잃고 있다가 나중에 죽거든요. 그래서 박종철 죽었지. 이한열 죽었지. 그래서 난리가 난 거야. 시위가 안 되겠다. 진짜 살인정권이다 해가지고 난리가 나. 그런데 이 난리 속에서도 전두환과 노태우는 무슨 짓을 하냐면 노태우를 예정대로 간선제 후보로 다음 차기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내세웁니다. 걔네들 정당이 뭐였어요? 민주정의당 기억나죠? 줄여서 민정당. 민정당 후보로 노태우를 간선제 후보로 지명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전두환 끝나면 노태우를 선거인단 체육관에서 짝짝꿍 해가지고 대통령 만들 거야 라는 거죠. 6월 10날이에요. 국민들의 요구를 개무시합니다. 그리고 지들은 친구끼리 손잡고 졸라 좋아합니다. 얘네들 특징은 항상 손잡어. 게이 아닌가? 손잡고 나중에 감옥 가서도 둘이 손잡고 있습니다. 농담이에요. 그래서 6월 9일 날 이한열 이렇게 됐지. 6월 10날 이런 짓을 벌이지. 같은 날이에요. 6월 10날 국민대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6월 10일을 기해서 전국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시위가 전개가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규모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6월 10날 약속을 하고 대규모 시위를 전개합니다. 6월 10일은 우리 일제강점기 때 60만 세 운동이 있죠. 그래서 공교롭게도 6월 10일 역사적인 날이에요. 그래서 뭘 외치는지 들어보세요. 호헌철폐 독재타도 요 단어 나오면 무조건 6월 민주항쟁. 호헌철폐 독재타도. 이거 생각해봐. 전국으로 몇십만이 이걸 동시에 외쳤다 생각해봐. 졸라 멋있는 거거든요. 하이라이트는 명동성당에서 벌어집니다. 대학생들이 경찰에 쫓겨서 서울에는 명동성당으로 도망쳐 가요. 여기서도 농성이 며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수많은 대학생들이 여기 들어가서 농성을 하는데 문제는 경찰이 잡으러 들어가는데 우리 신부님들이 못 들어가게 막습니다. 이때 유명한 김수환 추기경이라고 있거든요. 이분이 아주 멋진 말을 하죠. 내 뒤에 대학생이 있는데 나를 밟고 지나가라. 나를 밟고 지나가면 내 뒤에는 수많은 신부님들이 있을 텐데 밟고 지나가면 그 뒤에는 수녀님들이 있을 것이다. 수녀님들을 밟고 지나가야지 그 뒤에 대학생들을 잡아갈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추기경, 신부님, 수녀님 하나가 돼가지고 대학생들을 보호를 해줍니다. 근데 전두환도 그 무서운 전두환도 신부님들과 이 성당의 사람들을 함부로 하지 못했어. 그래서 시위가 명동성당에서 시위를 하면서 전국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끄러워. 부모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전국 어느 곳곳에서든지 시위가 엄청났었고 최루탄 냄새가 아주 고소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막 대학교에 선생님은 여기 충청도에 있는데 여기 공주대학교라고 있거든요. 거기 다니는 이제 선생님 선배한테 물어보면은 그 당시 공주대학교는 어땠어요? 하면은 최루탄이 거의 일상화됐었어. 하루 일상화돼 가지고 별로 느낌도 없었어. 쭉 가다가 오늘은 좀 고소한데 오늘은 좀 진한데 이런 거로 표현할 정도로 거의 최루탄 냄새가 데모가 시위가 일상화될 시기가 전두환 시기입니다. 80년대 대학교를 간 사람들은 거의 최루탄 냄새 거의 고소함으로 느낄 정도로 일상화됐었는데 이때 거의 최고조에 오릅니다. 그래서 시위가 어마무시하게 커져. 그래서 직선 개헌 쟁취하자, 민주정부 수립하자, 수많은 사람들. 이거 봐봐. 서울 한복판인데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그냥 나와가지고 외치죠. 뭐라고 외쳤다? 이걸 꼭 기억해줘요. 호헌철폐 독재타도 호헌철폐
독재타도 호언이란 말은 이때만 볼 수 있잖아. 아까 4.13 호언. 그래서 민주정의당 후보였던 노태우가 굴복을 합니다. 안 되겠다. 머리를 쓰죠. 그래서 6월 29일 날 민주화 선언을 합니다. 이것을 6.29 선언 혹은 6.29 민주화 선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당 대표였던 노태우 대통령 후보였었죠. 그래, 나 간선제 내려놓고 직선제 개헌해줄게. 직선제로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라고 정면 승부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 선언을 했을 때 당시 신문이에요. 노태우 대표 직선 개헌 선언 직선제로 바꾸겠다. 새 헌법에 따라서 내년 2월에 정부를 수립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네요. 그래서 노태우가 어인 일인지 자기 가만히 있으면 버팅기면은 간선제로 대통령 자동으로 되는데 직선제로 국민들의 요구 심판을 받겠다라고 정면 승부를 합니다. 비장의 카드가 있었던 거야. 비장의 카드가 뭔지는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헌법을 바꿉니다. 여당 야당 합의해서 9차 개헌이에요. 이게 현재 헌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헌법은 9번째 개헌한 헌법이고 1987년에 바꿔서 지금까지 대략 한 40년 유지된 헌법이죠. 지금까지 헌법 중 가장 오래 유지된 헌법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바꾸자는 사람도 있죠. 핵심 내용은 요겁니다. 꼭 알아둬야 돼요. 대통령 직선제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뽑는 게 아니라 누가 뽑아준다? 국민이 뽑아준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밖에 기억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아직 투표권이 없죠? 그리고 임기가 5년이고 단임제 한 번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태어난 이래로 모든 대통령은 국민이 뽑았고 5년 한 번만 하게 돼 있습니다. 볼까요? 그래서 요걸 받아들인 노태우, 결론은 뭐 노태우가 당선이 되거든요. 비장의 카드 덕택에. 그래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모두 다 누가 뽑았다? 국민이. 모두 다 몇 년을 원래 하게 돼 있었다? 5년. 안타깝게도 박근혜는 중간에 탄핵당해서 또 윤석열도 탄핵당해서 다 5년을 채우지 못했지만 원래 원칙대로는 5년. 몇 번 하게 돼 있다? 아무리 잘해도 딱 한 번만 하게 되어 있다. 이게 왜 6월 민주항쟁 결과 노태우가 6.29 선언을 하고 이 선언에 근거해서 여야 합의로 현재 헌법인 9차 개헌을 했기 때문에 요 방식에 의해서 대통령이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 민주항쟁이 의미가 있는 것이 평화적인 정권 교체의 길을 열어줬어. 우리 앞서 보세요. 정권이 어떻게 바뀌었어 항상. 4.19 혁명, 5.16 군사정변, 뭐 12.12 쿠데타. 항상 피를 흘리거나 뭔가 큰 변혁이 있었죠. 근데 이제 선거를 통해서 그것도 누구의 선거?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으면서 평화적으로 정권이 바뀔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6월 민주항쟁이고 요 9차 개헌이라는 거죠. 그리고 시민의식이 성장했어. 시민들이 이제 옛날엔 대학생들만 데모를 했다라면 시민들도 머리가 이제 깨어지면서 민주주의가 뭔지 알고 뭐가 나쁜 건지 알게 되면서 시민사회가 성장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된 계기가 뭐다? 6월 민주항쟁이다. 어마무시하다. 그래서 6월 민주항쟁 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많이 죽진 않았지만 2명 죽었죠. 누가 죽었어요? 박종철 죽었고 고문치사 사건으로 이한열 죽었고 얘 서울대생, 얘 연세대생, 명문대 학생들이 많이 죽었는데 혹시 기억납니까? 4.19 혁명 때 누가 죽었어요? 4.19 혁명 때 기억나요? 까먹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알았대요? 김주열 군이 죽었죠. 김주열 군. 그래서 4.19 때 김주열, 5.18 때 수많은 사람들, 그다음 6월 민주항쟁 때 박종철, 이한열. 그러니까 어때요? 누군가 죽었죠. 피를 흘렸죠. 그래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그래서 누군가 피를 흘려가면서 저항을 해서 얻어낸 것이 우리의 소중한 투표권이고 선거권이고 민주주의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너무 지금 자연스럽게 여기고 있는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 3대 역사가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오늘 배운 거예요. 이때 김주열 죽었고 이때 수많은 광주 시민들 희생당했고 이때 박종철 그다음에 이한열. 특히 이한열 관련된 기념관이 저기 연세대 안쪽에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이한열이 입었었던 옷, 신발 그런 것들이 다 그대로 있습니다. 자, 한번 여기 나온 김에 이거부터 볼까요? 사진이 많다 그랬죠. 근래의 사건들은. 그래서 영상이 좀 길어지기도 하는데 사진과 같이 공부하면 재미있고 기억이 잘 나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시작이었었죠. 고문받던 박종철이 죽었고 그래서 조사 발표가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버리죠. 그리고 박종철 추도식을 서울대에서 했었고, 종철아 짤가 그레이 아버지는 아무 할 말이 없데이. 그 가족들 마음이 무너지겠죠. 부산 사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 찰나에 자꾸 직선제 요구를 하니까 살인 정권 안 되겠다, 직선제로 바꾸자라고 시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전두환이 정면 승부 4.13 호언을 발표하죠. 나는 내 임기 중에 헌법은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판단을 했습니다. 나는 기존 헌법인 8차 기한에 의해서 내 친구 노태우한테 대통령을 물려주겠습니다라는 선언을 4.13 호헌, 말이 좋아 호헌이지 나쁜 헌법을 지키겠다 이거죠. 이런 찰나에 천주교에서 폭로를 했죠. 이 억울하게 죽은 박종철, 이 사건은 고문에 의해서 죽은 거고 이 사건을 은폐한 경찰들이 있다. 그래서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신부님들이 나서죠. 이 폭로가 나오면서 시위가 걷잡을수없게 커지고 구호를 외치죠. 독재타도 호헌철폐, 독재타도 호헌철폐. 이 와중에 이한열 학생이 연세대 앞에서 시위하다가 체류탄에 맞고 쓰러지네. 보세요. 눈에 동공이 풀렸죠. 피 흘리고 의식을 잃었죠.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뇌사 상태야. 이때 노태우랑 전두환이 손을 잡고 웃는 거 보세요. 나 이제 대통령이야 새끼들아. 내 친구한테 물려줘서 성공이야 하고 노태우를 후보 초회했는데 같은 날 6월 민주항쟁이 시작이 됩니다. 6월 신날이었었죠. 근데 잘 보세요. 넥타이를 메고 있죠. 이때 넥타이 부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7년 전에 1980년이죠. 눈치챘죠. 80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5.18 때 요 넥타이를 맨 사람들은 대학생이었어. 대학생 때 5.18 기억을 하고 소문을 듣고 사진을 보고 유통된 비디오를 보면서 5.18의 진상을 뒤늦게 알게 됐거든. 흥분했거든. 전두환 개새끼 열받아 있거든. 근데 7년 뒤에 비슷한 일이 또 터졌네. 그래서 수많은 80년대 대학생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회사원이 돼가지고 거리로 뛰쳐나옵니다. 똑같이 외치죠. 독재타도 호헌철폐. 그래서 6월 민주항쟁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넥타이 부대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과거 5.18 때 대학생들이에요. 그래서 5.18은 그 당시는 실패로 끝났지만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이유가 나중에 6월 민주항쟁 때 그 기억을 고스란히 안겨주거든. 전두환의 잔인함과 전두환의 도덕성에 흠집을 낸 5.18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민이 되어서 6월 민주항쟁에 같이 합니다. 이거 봐봐요. 6월 민주항쟁 수많은 시민들 남녀노소 불구하고 나옵니다. 6월 민주항쟁. 그리고 손에 손수건을 들었다 그래. 손수건을 막 흔들고 독재타도 호헌철폐 이렇게 외쳤는데 지나가던 택시 거기 고객이나 버스에 탄 승객들 있죠. 다들 창밖으로 손수건을 흔들면서 독재타도 호헌철폐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수많은 빌딩 속에서도 사람들이 일하다 말고 좀 일이 손에 잡혀 수십만 명이 거리로 뛰쳐나왔는데 빌딩으로 손을 내밀고 손수건으로 독재타도 호헌철폐 담배 졸라 맛있네. 독재타도 호헌철폐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모습인데 선생님이 이걸 왜 넣었냐면 여기도 이제 창밖으로 이제 독재타도 호헌철폐 외치는 건데 저녁 6시였대. 저녁 6시를 D-Day 시간으로 잡은 거야. 저녁 6시에 전국적으로 구호를 외치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버스 기사들은 경적을 빵빵 울리고 학교나 성당, 교회 이런 데서는 종 있잖아요. 종을 땡땡땡 치고 스님들도 목탁 치고 그래서 동시에 6시 딱 되면은 그거 하기로 약속을 했나 봐. 얼마나 멋있었겠어. 6시 띠띠띠 땡 되는 순간에 종소리가 땡땡땡땡 목탁 똑똑똑똑똑똑 소리 지르고 모든 사람들이 독재타도 호헌철폐 땡땡땡땡 똑똑똑똑똑 이런 소리가 전국적으로 퍼진다고 생각을 해봐. 난리가 나는 거죠. 선생님 그 현장에 선생님 꼬맹이 나서 기억이 안 나. 나도 모르게 가서 외쳤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장면도 선생님 인상 깊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그 경찰 있죠. 이게 군대 대신에 이제 옛날에 전투 경찰이라 해가지고 경찰로도 끌려갔었거든. 젊은 대학생 하다가 끌려 나온 거야. 카네이션 달아준 모습이에요. 비록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의 입장이 있지만 우리의 또 아들들이란 말이야. 심지어는 이 전투 경찰이 시위 진압하러 봤더니 맞은편에 대학생이 자기 대학 동기래. 그런 일도 있었어.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벌어집니다. 이건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것도 부산이고. 이 사진이 아주 임팩트 있죠. 젖꼭지 보세요. 남자니까 드러내지만 다 드러내고 독재다도 호헌철폐 외치면서 태극기를 휘날리는 부산의 모습이고 이 아저씨, 이 젖꼭지의 주인공 아저씨 누군지 아직도 모르고 있대요. 지금 찾고 있는데 안 드러났어. 그리고 부산인데 눈치챘죠? 챘죠? 누구예요? 그렇죠.
둘이 친구인데 공통점 민주주의를 위한 인권 변호사 역할을 했었고 약자들을 위해서 힘을 썼었던 인권 변호사예요. 부산 출신들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되기 전에 부산에서 6월 민주항쟁을 이끌었었던 리더였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다 민주화 운동하던 사람들이고 훗날 여기 옆에 있지만 대통령을 친구가 나란히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성당 보세요. 여기 명동 성당인데 아주 역사적인 곳이야. 호혼철폐 독재타도 쓰여져 있죠. 수녀님들이 미사하고 있는 모습이고 요것은 여기 6월 민주항쟁 때 대학생들이 다 흩어지고 나서의 이제 미사 모습이라 해요. 그래서 명동 성당에서 수많은 대학생들이 독재타도 호혼철폐를 외치고 있고 요 앞에 누가 딱 있냐면 김수환 추기경이 나를 밟고 가라. 내 뒤에는 신부님 있는데 밟고 가라. 그다음에 수녀님들 있는데 밟고 가라. 그래서야 마지막에 대학생 끌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성당 사람들이 지켜줍니다. 선생님 요거 보고 야 성당 다니는 거에 자부심을 좀 갖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경작으로 빠방빠방 딱딱딱딱딱딱딱 독재타도 호혼철폐하니까 야 노태우도 이거 못 이길 것 같아. 안 되겠다. 6.29 선언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기쁜 날 찻값은 무료입니다 하면서 6.29에 시민들이 승리했다라고 미소를 짓고 있죠. 뭘 승리했어요? 간선제 헌법을 직선제로 바꾸겠다는 거 얻어냈잖아. 6.29 선언을 얻어냈잖아. 그리고 뒤늦게 이한열의 추모식, 이한열 영정이고 이거 보세요. 서울 한복판인데 어마무시하죠. 이렇게 많이 모인 거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선생님은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 있네요. 2002년 월드컵 때 4강 갔을 때 그때 이래로 가장 많이 모인 게 아닐까. 그래서 이런 전개 과정 사진과 함께 공부하면 졸라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볼게요. 이렇게 사람들도 죽어가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직선제 개헌을 얻어냈죠.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9차 개헌을 했죠. 그래서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5년 한 번만 할 수 있게 바뀌었고 그래서 선거가 열립니다. 그래서 노태우는 역시 민주정의당 후보로. 근데 문제는 누가 나오냐야. 아까 얘기했었죠. 노태우가 비장의 카드가 있었어. 비장의 카드는 뭐였냐면 김대중입니다. 김대중 여러분 어디까지 기억납니까? 1980년 5월 17일 날 5.18 하루 전날 계엄군한테 끌려갔죠. 그래서 내란 나라를 뒤엎으려고 빨강이 짓 했다 해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형 딱 먹고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심지어 5.18이 터졌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신문기사를 통해서 접하고 기자를 했었다 그랬죠. 그래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 전두환은 실제로 죽이려고 했는데 김대중은 전 세계적인 인사입니다. 일본, 미국 할 거 없이 전두환한테 압박 주는 거야. 김대중 죽이지 마. 죽이면 너도 죽어. 그러니까 전두환이 함부로 죽을 수 있간. 그래서 전두환이 어떻게 하냐면은 전두환이 김대중을 미국으로 보냅니다. 야, 너 미국 가서 돌아오지 마. 짱 박혀 있어. 근데 여기서도 김대중이 미국의 수많은 정치인들하고 강연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역시 전두환을 비판하고 다니죠. 마치 박정희 살아있을 때는 일본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민주화 운동을 또 합니다. 그러다가 들어와. 85년쯤인가? 80몇 년 중반쯤에 들어오는데 전두환이가 차마 죽일 순 없잖아. 그래서 고국으로 들어온 김대중을 집에서 못 나오게 가둬버립니다. 가택연금이라 그러죠. 그래서 김대중이 고국으로 들어왔어도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 집에 짱 박혀가지고 집에서만 있었어야 됐어. 지금처럼 핸드폰 있는 것도 아니고 졸라 지루했을 것 같아. 근데 김대중이 미국에서 돌아오는 날 난리가 났었어. 공항과 서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김대중 한번 본다고. 그 민주주의 투사였던 김대중이 귀국한다 해가지고 김대중 연호하고 김대중 응원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당시 사진이나 영상 보세요. 거리에 미어 터져. 사람들이 김대중 본다고. 그 김대중이 와서 어디 간지 아닙니까? 일단 집으로 짱 박히지. 짱 박혀있던 김대중을 노태우가 비장의 카드를 꺼내줍니다. 야 김대중 너 심심하지? 핸드폰도 없는데 너 헌법 바뀌었어. 직선제로 바뀌었어. 너 대통령 되고 싶지? 너 나와. 그래서 가택연금에서 풀어줍니다. 그래서 김대중이 가장 먼저 어디 간지 알아요? 광주 갑니다. 광주. 광주 어디 간지 알아요? 그렇죠. 광주에 무덤을 가요. 누구 무덤? 5.18 때 수백 명이 죽었잖아. 수백 명의 사람들이 묻혀있는 망월동 묘지라고 있어요. 국립묘지로 이동하기 전에 원시적인 그 초기에 사람들 묻었던 대충 묻었던 망월동 묘지 있는데 김대중이 여기 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김대중과 함께 5.18 피해자 가족들과 신문기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김대중과 같이 가는데 김대중 그 당시 영상이나 사진 보세요. 펑펑 울어요. 펑펑.
본인이 이 전라도 출신이 아니었으면 광주가 이렇게 피바다가 되진 않았을 거거든. 그래서 전두환이가 자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그래서 펑펑. 야, 80년에 5.18이 터졌는데 이 망월동 묘지에 김대중이 이 아픔 가슴을 안고 온 게 1987년이야. 7년 만에 왔는데 모두 울음바다가 되고,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은 김대중을 되게 상징적으로 여기고 아픔을 공유했기 때문에 김대중을 전폭적으로 밀어줍니다. 그래서 전라도 하면은 거의 90% 이상이 김대중 표야. 이거를 노태우가 비장의 카드로 꺼내든 겁니다. 그래서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이렇게 야당에서 출마하는데, 김영삼은 웃기는 것이 경상도 표야. 김대중은 전라도 표고 김종필은 충청도 표야. 지역 감정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요때만 하더라도 자기 지역 출신들 뽑아주는 게 유행이었었거든. 이 지역 감정이 있는 걸 알고서 노태우가 이용해 먹습니다. 어떻게 이용하냐면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가 경상도, 여기가 전라도. 좀 이상해요. 다시 그릴게요. 완벽히 그리려고 그랬더니 좀 이상합니다. 대충 그릴게요. 한마디로 이렇게 쉽게 표현할게요. 팬티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경상도. 경상도에서는 김영삼이 거의 신이야. 이니셜로 YS 김영삼. 충청도에서는 김종필이 실인이에요. 신. 쌤 지금 충청도에 있는데 김종필 아직도 좋아해요. JP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전라도에서는 김대중이죠. DJ죠. DJ. 우리 음악 다방 가면, 카페 가면 DJ 있죠. DJ. 그래서 각 지역에 가면은 각자 뽑힐 것 같아. 그래서 김영삼은 경상도에서, 김대중은 전라도에서, 김종필은 충청도에서. 만약에 김대중이 아까 가택연금처럼 집 밖으로 못 나와, 그럼 무조건 누가 당선되는지 알아요? 김영삼이 당선이 돼요. 근데 웬걸 김대중을 풀어준단 말이야. 그래서 김대중도 대통령 될 것 같단 말이야. 어디 가면, 이 전라도 가면은 다 김대중 핀이란 말이야. 갔더니 사람들이 김대중 대중 김대중 이렇게 하면서 손 모양은 막 한 손은 머리에 대고 한 손은 손, 우리 DJ 디잉 하는 거 있죠. 디제잉 하는 거. 김대중 DJ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김대중이 막 DJ 하니까 대통령 될 것 같거든. 양보할 수가 없는 거야. 김대중 입장에서. 이야, 나 대통령 이미 됐어 난. 근데 김영삼도 여기 경상도 가면은 얘도 이미 대통령 됐어. 갔더니 김영삼 영삼 김영삼 막 이런단 말이야. 김영삼도 이미 경상도에선 대통령이야. 김종필도 충청도에서 만만치 않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지역에 연고한 이 세 명의 김씨들이 막 날뛰니까 표가 결과를 보다시피 나눠 먹었어. 그래서 표가 나눠지고 어부지리로 최저 득표율이에요. 역대 최저 득표율로 노태우가 당선이 됩니다. 어부지리로. 그래서 여기 써 있지만 야당이 분열하면서 여당 후보 노태우가 어부지리로 당선되는데, 노태우의 전략, 전두환의 전략이 맞았죠. 비장의 카드 김대중을 꺼내고 김대중으로 하여금 김영삼과 표를 나눠 갖게 함으로써 어부지리로 당선을 시킨 것이 이 당시 때 13대 대통령 선거예요. 머리가 졸라 좋다니까. 전두환 머리 털 괜히 다 날라간 게 아니라니까. 회전력이 너무 좋아서 털이 다 날라갔어. 그럴 정도로 잘 했습니다. 잘 써먹은 거지. 그래서 요 세 명의 김씨가 있죠. 그래서 요 시기를 삼김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각자의 이니셜도 썼었고 삼김시대라고 부르는 명칭이 그대로 있을 정도로 지역과 연관시켜서 지역주의가 확연하게 있었던 시기. 또 이걸 이용해 먹어서 대통령 된 사람 노태우. 그래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무슨 삼국시대도 아니고 나눠 먹던 시절이에요. 이거 보세요. 딱 1%밖에 차이가 안 났죠. 그래서 사진 보세요. 6.29 선언하고 직선제로 헌법 바꾼다 그러니까 둘이 표정 봐. 졸라 무슨 연인, 전생이 연인 같아. 서로 뽀뽀만 안 했지. 김대중과 김영삼 되게 좋아하죠. 근데 둘이 공통점이 있죠.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이에요. 박정희 시대 내내 민주화 운동했었고 전두환 때도 같이 손잡고 저항했었던 민주화 운동가, 정치가들입니다. 하지만 둘이 얼굴 표정이 변했어요. 서로 마주도 안 봐. 왜? 대통령 선거 나오면서 서로 으르렁대고 라이벌 경쟁하고 나중에 끝내 분열되면서
어부지리로 노태우 당선되었거든. 그래서 요때 친구였다가 요때 철처지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김영삼이 먼저 죽었거든요. 김영삼 죽기 직전에 김대중이 병문안을 가요. 그래서 그제서야 화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평생의 라이벌이 김대중과 김영삼이에요. 뭐 결과는 쪽이지만 김영삼이 먼저 대통령 되고 나중에 김대중도 대통령 하죠. 근데 만약에 둘이 이때 쌤 개인적으로는 김대중이 먼저 양보를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 그럼 먼저 김영삼하고 김대중이 노태우 건너뛰고 대통령이 되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서로 분열하면서 노태우가 당선이 되고 그다음 김영삼, 김대중 한 타임이 좀 늦어졌죠. 그럼 김종필은 누구예요? 이름 보면 알죠. 공화당. 그렇죠. 박정희랑 같이 5.16 군사정변을 일으켰다가 박정희 총에 맞아 죽고 그 잔당 가지고 이끌었던 게 신자 붙였죠. 뉴민주공화당이에요. 그래서 얘네도 군부 세력이죠. 여기는 신군부 세력이고 여기 민주화 세력이고 민주화 세력이 분열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 나오죠. 이 사람이 김종필 JP, 김대중 DJ, 김영삼 YS 이렇게 선거가 나왔고 어부지리로 노태우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6월 민주항쟁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세요. 자, 문제를 한번 풀기에 앞서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리된 거 윗부분 봤으니까 자, 6월 민주항쟁 대통령 직선제 요구가 빗발칩니다. 전개 과정에서 먼저 앞서 권앤숙 여대생이 성고문 사건을 당했죠. 그리고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고 탁친이 하고 죽었다는 희대의 망언이 등장했죠. 이 와중에 전두환은 4.23 호혼 발표했고 간선제 유지해서 노태우 친구 대통령 만들기 작전에 들어가죠. 이때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에서 진실을 폭로하고 이름 졸라 긴 본부가 결성이 되어서 으쌰으쌰 독재타도 호언초표를 외치는데 이한열 연세대생이 치료탄에 맞고 뇌사 상태에 빠지죠. 안 되겠다. 족같다. 6월 10날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이 되죠. 노태우가 굴복하죠. 6.29 민주화선언. 굴복했다라는 것은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겠다. 그래서 헌법이 바뀌었죠. 현재 헌법 대통령 직선제 임기 5년 한 번만 하겠다. 근데 어부지리로 이 분열을 틈타서 노태우가 당선이 되고 노태우가 군부 독재를 이어가게 되죠. 그래도 노태우는 전두환보다 낫고 그나마 양심적인 사람이었어. 죽기 직전에 5.18에 대해서 전두환은 끝까지 망언해대고 부정을 했는데 노태우는 그래도 병상에 있었지만 병원에 누워 있었지만 좀 미안한 감정을 표출했었다고 합니다. 문제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은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맞죠? 4.13 호원 조치는 직선제로 수용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아니죠. 직선제 꺼지세요. 간선제 유지하겠다는 거였죠. 6월 민주항쟁 당시 시민들은 노태우를 대통령 후보로 환영했다. 아니죠. 노태우 싫어서 6월 민주항쟁한 건데 6.29 선언은 야당이 제시한 개헌안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었다. 맞죠? 야당이 요구한 것이 뭐였어요? 직선제였는데 직선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6.29 선언이었죠. 구차기원 1987에 나왔던 구차기원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죠?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제 맞죠? 1987하니까 떠오르네요. 6월 민주항쟁을 소재로 만든 영화가 1987이죠. 거기 보면 남자 주인공 선생님은 좀 닮은 애 있어요. 그 이름이 뭐더라? 그 선생님 닮은 그 강동원이라고 김태리하고 강동원 나오는데 강동원이 이한열 아까 체류탄 맞고 쓰러져 죽은 친구 있었죠. 요 역할을 했었던 것이 강동원이죠. 참고로 그 역할을 이한열 역할을 강동원이 했는데 강동원이 이한열 어머니가 죽었을 때 가서 그 장례식장 가서 인사도 했었다고 해요. 살아있을 때도 몇 번 찾아가서 인사도 했었고 그런 인연도 있습니다. 1987 영화 한번 보세요. 6월 민주항쟁 잘 묘사해놨어요. 이한열은 시위 중에 최루탄에 맞아 죽었죠. 노태우는 여당 대표로서 6.29 선언이라고도 하고 6.29 민주화 선언이라고도 합니다. 6월 10날 모가 열리면서 이름 졸라 길어요. 60 국민대회 외울 필요는 없어요. 60 국민대회가 열리면서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구차기원은 대통령 직선제가 임기 몇 년? 5년 단임제로 하고 있다.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은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챗GPT 가다 보니까 이상한 것도 문제 내네요. 서울대학교 학생입니다. 서울대학교 학생이었던 박정철이 고문으로 죽은 사건이었죠. 그래서 6월 민주항쟁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3대 민주화운동 배웠습니다. 4.19, 5.18, 6월 민주항쟁. 그래서 공통점 쭉쭉쭉 이어지죠. 그래서 시작. 우리나라 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꿨고 6월 민주항쟁. 그래서 광주 사람들은 전두환 싫어하겠죠. 자기들 학살한 신군부의 우두머리니까. 그래서 광주 사람들은 전두환 관련된 정치 세력에 선거할 때 표를 안 줘요.
오히려 자기들과 함께 피해를 입었고 목숨까지 잃을 뻔했었던 김대중을 밀어주죠. 그래서 광주에서는 90% 가까이 김대중 살아있을 때 김대중한테 표를 줬어요. 6월 민주항쟁과 5.18을 이해를 못하면은 왜 광주 사람들은 김대중한테 몰빵할까 이해를 못할 수가 있겠죠. 그 사람들이 아니면은. 그래서 역사를 알면은 저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한번 공부해 보세요.